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인물 보겠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지도부죠. 어떤 기사가 준비될까요? 보겠습니다. 김태년, 부산에 또 가야 되겠네. 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그런데요,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요. 당 정책회의에 앞서서 이제 준비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자리에 앉아서 이게 되기 전에 한 거예요. 근데 통상 그때는 좀 방송이 안 되는 상태다.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이 됐는데 유튜브 그 방송이 안 되는 줄 알고 마이크가 꺼져 있는 줄 알고 혼잣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 마이크가 켜져 있었어요. 소리가 다 나간 겁니다. 이 말이. 그래서 마이크 켜진 줄 모르고 발언을 했는데 이게 알려진 거죠. 이 발언이 나오자 야당에서는요. 김 원내대표 부산 생각 알겠다. 부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하참 뭐 이런 표현을 쓰고 뭐 또 가야 되네. 이러면서 약간 지적을 했어요. 그러자 김태년 원내대표 측은 이게 다 부산 쪽에서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설명을 좀 해놨어요. 이 내용을 먼저 그러면은 어떤 이 뉘앙스를 갖고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실제 얘기했는지 그 모습을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 부산을 또 가야 되겠네. 야, 부산을 또 가야 되겠네. 야, 부산을 또 가야 되겠네. 굉장히 짧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속해서 좀 들려드렸는데 이 얘기가 나오고 알려진 뒤에 이제 야당에서는 부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겠습니다. 뭐 이런 반응이 나왔고요. 그리고 김태년 원내대표 쪽에서는 또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다음 해명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 보면 원내대표 비서실장입니다. 민주당이 약속한 대로 가덕도 특별법 통과시킬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법 통과 후 부산 시민들에게 보고하러 방문을 하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죠. 자, 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주원규 교수님. 네. 김태년 원내대표의 그 짧은 부산 또 가야겠네 하참. 여기 설명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떤 의미로 들리셨어요? 저는 좀 행간의 의미를 짚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야당의 그 표면적 해석도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김태년 대표 발언을 지금 부산 홀대론으로 이해하는 거잖아요. 약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평을 나온 조금, 게. 예, 잘못 짚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김태년 대표의 답변도 저는 표면적이라고 봐요. 법을 통과시킨 다음에 그냥 보고하러 가겠다. 그게 아니라 제가 볼 때에는 저 짧은 문장에 담긴 의미는 예. 요 가덕도 특별법 통과가 쉽지 않겠다. 그래서 아마 원한대로 가지 못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에 가서 또 설명하고 설득해야 되지 않겠느냐. 뭔가 또 설명, 설득, 해명을 해야 될 것 네. 같다. 근데 저는 힘드네. 뭐 이런 건가요, 그러면은? 그 부분이 숨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제 국토위에서도 지금 이걸 검토하고 있고 기획조정부도 검토하고 있는데 이 특별법 자체가 상당히 무리수가 많아요. 솔직히. 예비 타당성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예. 그리고 이제 그 별도의 공항공사를 설립하겠다. 그리고 아예 김호 신공항을 폐지하고 그 가덕도 신공항을 신공항으로 입지를 선정하는 것 그런 걸 법에다가 지금 명시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다 명시가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무리수, 형평성 논란 이런 부분들을 아마 감당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김태년 원내대표의 생각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거 너무 힘든데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 보자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원한대로 밀어붙여서 통과했는데 지금 보면은 부산 민심이 민주당 쪽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복잡한 의중이 저 단어 한 문장 안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부산 또 가야 되겠네. 참 생략된 건 그러면은 힘들어서 참 뭐 이런 게 생략될 수 있다는 거네요, 지금요. 최인영 변호사는 이 말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두 개를 나눠서 부산에 또 가야겠네 보다는 예. 하참 한숨에 조금 더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한숨에. 네, 사실 그 잘 되면은 왜 한숨을 하겠습니까? 하참 참 백약이 무효하네. 어쨌든 뭐 하려고 하는데 부산 선거가 힘든다는 어떤 원내대표로서의 어떤 고충이 하참 저 두 단어에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예. 사실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재판 문제 때문에 부산에 갔다 왔는데 부산 분들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이거 뭐 거의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쪽으로 강력하게 이 지금 가덕도 신공항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이슈보다 지금 가덕도 신공항 이슈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가덕도가 오거돈을 누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부산 민심은 여전히 이 오거돈 시장의 성추행 문제로 이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한 심판에 관한 의견이 굉장히 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지금 서울에서 이 북풍으로 해서 계속 가덕도 바람을 넣고 있지만 그것이 설령 그것이 원안으로 가덕도 원안 특별법으로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예.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하참 저 한숨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최인정 변호사께서 중간에 말씀하신 부산 민심은요. 최인정 변호사의 개인적인 네, 저희 개인적인 평가라는 의견입니다. 거를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뭐 보기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요. 지금 가덕도 신공항 얘기했는데요. 그 관련 기사도 있습니다. 오늘 보시죠. 그리고 민주당 내 움직임도 있습니다. 여당 부산 판세 뒤집기 신공항 속도전이다. 가덕 신공항 특별법 26일 본회의에서 예비 타당성 면제 등 원안대로 통과. 지금 상임위에서는 이 예비 타당성 면제 이런 걸 좀 빼자. 이거 안 된다. 뭐 이런 쪽으로 좀 논의가 있는데 민주당은 이거 원래대로 집어넣고 다 면제시켜야 된다.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또 같은 내용이네요. 김태년 원내대표의 한숨 내쉬었다. 뭐 이것도 같이 섞여 있는데 이 부분입니다. 지금 원안대로 강하게 추진하겠다. 관철시킨다. 뭐 이런 의지를 나타냈어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여당 내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부산에 총 출동한 것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굳은 의지를 부산 시민 여러분께 확실히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조기 착공 등 핵심 내용이 빠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빠진 특별법이 되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끝까지 원안 사수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빠진 특별법 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 뜻은요. 원래 이제 민주당에서 생각했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는 예비 타당성 평가 이거 면제시켜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까다로운 조건일 수 있는데 이거 면제시켜주겠다. 그리고 환경 영향 평가 이것도 면제시켜주겠다. 그러니까 속도를 낼 수 있게 중간에 무슨 이렇게 들여다보는 과정 없이 빠르게 갈 수 있게 해줬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지금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지금 빠지는 듯한, 뭐 빠질 수도 있다는 듯한,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요. 이종훈 평론가. 특히 이 예타 면제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예타 면제해서는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예타 면제해 준 그 금액이나 건수가 역대 최다입니다. 그러면 예비 타당성 제도라고 하는 것을 왜 만들었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거는 이 사업이 정말 했을 때 예. 효과가 있고 경제성이 있고 이런 건 이제 다 판단 내리는 거 아니겠어요? 쉽게 말해서 이걸 뭔가를 만들어 놨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원래 생각대로 많습니까? 아닙니까? 미리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제도가 모든 이제 공공사업에 적용이 되는 건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특히 선거 직전에 이 예타 면제를 너무 많이 해줬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이번에도 하려니까 이게 상당히 부담이 좀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금액으로는 이제 역대급 이미 이제 그 거의 100조 넘어선 이제 그런 그 상황이기도 한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좀 상당히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그 야당도 반대하겠지만 예. 뭐 기재부 이런 데서 아마 절대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거 반드시 집어넣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정당할수록 절차를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예. 그럴수록 절차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저 윤석열 검찰총장 뭐 직무 배제하고 감찰하고 그럴 때도 제가 똑같은 얘기했어요. 정당하다면 절차를 지켜라. 자, 그런데 자꾸 절차를 지금 무시하면서 어떻게든 절차 생략하고 빨리 좀 어떻게 결과를 내보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렇게 가게 되면 꼭 이게 문제를 유발한다. 무리수를 두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영규 교수님께서는 예타 면제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종훈 평론가와 같은 의견입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사실 SOC라고 말하는 재산에 이 가덕도 신공항까지 같이 합치게 되면 거의 100조 원에 육박하고요.
그거는 과거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더 높은 그 결과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 SOC 그 토건 산업으로 대표되는 것에서 벗어나겠다라는 것을 위반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지금 고려가 됐을 때에는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게 너무 시안에 묶여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2030년에 부산 월드 그 엑스포가 있는데 그 전에 가덕 신공항을 개항하겠다라는 계획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특별법 그러니까 명시죠.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네. 거네요. 근데 속도가 앞서게 되면은 아까 이종훈 평론님 말씀처럼 절차가 무시될 수 있거든요. 2016년 그때 공항 조사 때 3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덕도 신공항이 김해 신공항 그 다음에 이어서 그게 시사하는 바는 이게 과연 사업성이 있겠느냐라는 심각한 의문부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 얘기 계속 여당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야당에서도 야당은 사실 조금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 관심도가 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요 내용 나왔는데요. 그럼 지금 이게 다 보궐선거와 또 연관지어서 설명이 되잖아요. 다음은요. 부산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MBN 의뢰로 한길 리서치가 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렇게 나왔어요. 부산은 박형준 대세론 여당의 가덕도 카드 이거 안 통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당 주자인 김영춘 뭐 이현주와 맞대결 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 내용을 보겠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기사가요. 앞선 기사에 그 표가 있습니다. 그 표를 보게 훨씬 더 이제 수치를 보여드릴게요. 그 앞에 그 다음 기사 보여주세요. 예, 지지율 나온 기사 그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가상 양자 대결인데요.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28.2 그리고 박형준 국민의힘 40.8입니다. 차이가 좀 나지요. 가덕도 신공항 여당에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은 부산 민심을 의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는 좀 차이가 나게 나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구락 교수님, 네. 가덕도 신공항 효과가 약한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런 효과가 많이 안 나타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약 선호도와 후보 선호도의 괴리.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선호도는 매우 높습니다. 반면에 야당이 주장하는 뭐 해저터널 선호도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후보 선호도에 가면 야당 후보 선호도가 월등하게 지금 많이 앞서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공약과 후보가 괴리가 된 이 상황. 그러면 뭘로 이걸 해석하느냐? 예. 뭐 결과적으로 우리가 본다 그러면 뭐 정권의 어떤 심판론 그리고 우리가 얘기했는 뭐 이 전 시장의 어떤 비리 문제, 예.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여전히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작년에 4.13 총선의 그 분위기로 돌아가면 그 민심의 흐름이 여전히 부산의 민심을 좌우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리고 오거돈 시장 당선될 때만 해도 상당히 이제 민주당에게 우호적인 어떤 민심이 형성되는 과정이었던 거죠. 예. 그러던 것이 4.13 총선 때 이렇게 꺾이면서 이 장면이 지금까지도 지금 유지되는 것이고 저는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이 흐름이 가덕도의 어떤 신공항의 건설의 가시성 뭐 이런 것들이 높아져 간다면 예. 뭐 그 격차가 최소한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아무튼 가덕도 신공항은 여당에게는 뭔가 좀 힘을 줄 수 있는 요소는 분명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부산 시민들에게는 오랜 수건 사업인 것이고 그것이 일정 부분 부산의 어떤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매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긍정적 효과는 작용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비단 이 재보선뿐만 아니라 예. 더 넘어가서 내년의 어떤 대선의 과정에서는 조금 더 효력을 왜냐하면 뭐 진척을 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 된다 그러면 그런 어떤 실천성이 주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 이 기사에 가덕도 신공항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 시민을 상대로 가덕도 신공항 찬성하십니까? 그러니까 좋게 보십니까? 이건 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물어본 건데 찬성이 65입니다. 압도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아까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 가덕도 신공항 반드시 속도를 내겠습니까라고 하는데 찬성이 많긴 하지만 또 막상 이 후보 지지율 결과는 야당 쪽에 높게 나오는 뭔가 괴리가 나타나는 뭐 이런 현상입니다. 지금요. 최인정 변호사. 네. 부산 민심을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 지금 나타나는 지지율과 그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찬반이 약간 좀 다른 모습인 것은. 결국 김관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어떤 그 정책 이슈보다는 예. 정권 심판 프레임이 훨씬 더 강하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누굽니까? 고향이 부산 쪽 PK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전체적인 민심이 지난번 그 총선에서 나타났을 때는 서울이나 수도권과 다르게 그 야권이 훨씬 더 편향된 그 어떤 점수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어떤 그 정권 자체에 대한 그 민심에 대한 어떤 이반 나아가서 지금 최근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두 가지 어떤 그 방향으로 해서 여권 같은 경우에는 공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가덕도 이슈, 또 하나는 타겟으로 해서 지금 뭐 물론 해석의 여전히 있습니다만 이 국민의힘 이 박형준 후보 자체에 대한 2009년 당시 어떤 청와대 내에서의 어떤 불법 사찰 논란 그런 문제로 해서 예. 후보 자체와 또 전체적인 민심을 공략하고 있지만 그 어떤 나름대로의 전략이 지금까지는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 후보 자체의 어떤 대세론을 여당의 어떤 프레임이 깨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보이는데 과연 이것을 뒤집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뭐 그 민주당 김영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호가 가덕이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예. 개인기와 정책만으로는 전체적인 민심을 뒤집기가 상당히 힘에 붙이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태년 그 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하참 이와 같은 그러니까 한숨이 나온 것이 그 배경이 있는 것이 큰 아닌가. 고민이 있다 지금.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오늘 이 여론조사 결과까지 있습니다.